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정부 마지막 승부 43조 원 수소 선도국가 10배급 등 탑3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수소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첫 번째 에너지다라는 기사예요. 특히나 넥소를 앞서 세우면서 수소차라는 것을 앞서 세우면서 이 민주당 주도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강력하게 수소 정책을 이어져 왔고요. 특히나 각자의 이념이 달랐죠. 특히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던 이 더불어민주당 측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한국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지금 현재 키워드 하에 원전에 대한 것을 배제시켰고 수소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떤 문제? 수소 관련 종목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수소가 완전 지금 현재 구석으로 몰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지금 원전이 주가 되면서 이제 수소가 정책 관련 종목들이 이제부터 안 올라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물거품이 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 흐름을 확인하시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는 온난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이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를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이게 관건인데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2040년에서 50년 사이까지 바로 흑점 극소기라는 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흑점 이게 태양이 활동을 하면서 흑점 폭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흑점 폭발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것이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까지 닿게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흑점 폭발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이후부터 현재 2021년도 현재 상황에서도 흑점 폭발은 많이 관찰되지 않거나 아예 관찰이 안 되는 수준으로 거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발생,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는 양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지구는 태양열이 많이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걸 보통 소빙하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태양의 주기, 흑점 폭발 주기에 의해서 이 지구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요. 소빙하기가 오면서 그나마 뜨거워지고 있었던 계속해서 온난화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지구가 그나마 버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흑점 폭발 소빙하기가 끝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쌓여있는 이 전까지 이 탄소 배출을 해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지구에게 엄청난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은요. 웬만하면 2040에서 50년도 사이까지 친환경 정책의 목표를 잡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일상생활에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빙하기가 끝난 뒤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2050년도 탄소 중립이다라는 내용이 기사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하필 글로벌 국가들이 다 이쯤을 목표로 잡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굉장히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하지 않은 전기 생산, 그러니까 즉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그 이외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전기 생산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전기 생산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날씨가 맑고 바람이 잘 불면 물론 전기 생산이 잘 되겠죠. 하지만 이 잘 되는 전기 생산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생산 이 자체가 저장을 할 수가 없고요. 저장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저장이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전기 생산과 사용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야지만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만큼 공급 사용지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에너지 생산이 일정한가요? 낮에는 되지만 밤에는 안 되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전기를 사용하고 밤이 된다고 전기 사용 안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밤에 더 사용하죠. 안 보이니까. 그죠? 전기가 생산되고 나서 그게 바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저장을 제대로 못 하니까 사용을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바로 사용하기에는 전기 생산량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력 발전소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붑니까? 안 불 때도 있고 불 때도 있죠. 우리가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사용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은 전기 생산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수소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수소가 사실 지금 현재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석유를 사용해서 석유 혹은 뭐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건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에너지, 바로 태양열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가 과하게 생산될 때, 태양광을 짱 쨍쨍 쬐고 있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일정하게 잘 불어가지고 그 풍력의 생산이 굉장히 많을 때, 그 과한 에너지들, 남은 에너지를 전부 수소 에너지로 저장하게 되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를 저장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우리가 완벽한 친환경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도 이 바로 지금 현재 태양열 발전기를 올리고 풍력 발전기를 많이 지어대면 지어댈수록 자연스럽게 에너지 저장에 대한 키워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소 공장, 액화수소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와버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태양광 패널 그리고 풍력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수소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전해야지만이 모든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해도 결국 미국도 표면적으로 강력하게 밀지 않을 뿐이지 정부 정책상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개발과 지금 이제 비중을 늘려가고 정책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표면상으로 원전이 더 부각을 받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가고 관련된 업종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수소 에너지 저장이 키워드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수소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위해서도 수소 충전소 스테이션이 있기 위해서도 결국 수소 저장소가 있어야 되고 결국 이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 옆에도 결국 수소 저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많은 기업들,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충전소와 관련된 기업들, 다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저장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정부 정책에서도 이것이 가장 1순위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두산 퓨어셀, 지금 현재 범한 퓨어셀, S 퓨어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펠로스 등등등 연료 전지 인버터 생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고 등등등이 있지만 저는 가장 이 세 가지 기업이 핵심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하나 더 찾아보면 현대그룹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근데 이런 인프라 시설은 적은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단기 기획이 아니고 장기 계획이고 안정성을 위해서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많은 신뢰도도 필요하죠. 그럼 많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딱 뽑아보면요. 저는 딱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현대하고 두산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 저장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친환경 전기 생산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두산 피어셀과 현대중공업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죠. 일단 이 종목들을 알아두시고 이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작은 종목들까지 수도 스테이션과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기업까지 투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수익, 중장기적인 수익도 매력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산의 선박과 해운 구조물, 플랜트 및 엔진 제조를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배 선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친환경 사업이 없어서 정부가 이번에 지금 현재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그대로 세금을 때려맞고 이 세금과 벌금을 때려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수소 기술이 이 현대차를 기반으로 해서 워낙에 현대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실적에 계속해서 쌓아나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21년도, 2022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해서 흑자를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해양 플랜트 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새로운 이슈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일단은 신규 상장을 해줘서 이미 고평가로 상장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 뒤에 대략적으로 2개월 정도 횡보를 했고요. 2개월 정도 횡보한 현재 상태에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현재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적절하게 잘 매수해주면 단기적으로 한 10% 구간은 먹을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일단 연말 그 신규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많이 조정받았을 때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신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더욱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두산 퓨어셀이라는 기업은 이미 뭐 주가 많이 상승했었죠. 근데 최근의 흐름 보시면 저가를 올려가면서 슬슬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완벽하게 갱신하는 것까지 힘들 수 있겠지만 단기 고점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자리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의 파동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으로 현재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을 보시면서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연도 말에서 내년도 초에 상승의 흐름을 한번 엿보시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고요. 관련된 종목은 꼭 편입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이 종목들보다 더 큰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소 스테이션 수소 이 기업들이 보통 주로 수소 탱크를 많이 생산하고 주요 큰 사업들은 이 기업들이 다 할 건데 중간에 수소 스테이션,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도 많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릴 예정이에요. 작은 종목들, 이제 너무 종목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고 사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나는 정말 이에 관심이 있고 이 종목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가총액이 작지만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등락폭이 더 큰 종목을 제가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추천 종목으로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종목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주기적으로 종목 추천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개판이었죠. 개판인 시장 속에서도 지금 현재 연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익은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는 완전 100% 수익이 난다 이런 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80% 이상의 확률로 종목의 수익을 드릴 수 있다는 건 계속해서 증명해 드렸죠. 높은 수익률로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진 30%, 한국전자인덱스 18%, 삼성SNC 21%등 펄어비스, 돌바락스의 손절, 이구산업 14%, SK바이오사이언스 최종적으로 120% 급등, 에이스테크솔루션 8%, 3일 같은 경우 이 종목도 150%까지 급등했었죠. 이런 후속 종목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릴리 검색하셔도 괜찮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나오시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여러분 수소 관련해서 핵심은요.
자동차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정책 투자 자금도 그렇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의 진행 이 방식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다? 수소 탱크다. 탱크가 중요하다. 이 탱크를 관련된 주식들, 탱크 결국에는 그 인프라 시설을 담으니까 그 지금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죠. 주유소 같이 똑같이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스테이션도 결국엔 탱크가 핵심이기 때문에 수소 탱크와 관련된 종목들을 반드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이에 따른 전략들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음으로 또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테마 종목들 설명해 드리고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구독 버튼 눌러 두시고 다음 영상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우상향하는 것들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매번 좋은 이슈들,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다음 좋은 종목과 테마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